안녕하세요. 기라의 사랑방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50대에 품었던 남자아이 하지만 30년 뒤 그 아이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평생 친아들처럼 키운 그 아이는 결국 제 전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파양했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 50대 중반의 이정숙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고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를 통해 5살 남자아이 강도윤을 만나게 됩니다. 작고 겁에 질린 아이를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묻혀있던 따뜻함이 깨어났습니다. 이정숙은 곧 입양을 결심했고 아이를 위한 방을 직접 손수 꾸몄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녀의 말에 아이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도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나가 직장을 잡고 결혼한 뒤 아내 세희와 함께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이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따뜻한 밥상을 차렸지만 세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롱과 벽장, 장부를 샅샅이 훑은 눈빛. 며느리라니 참 고맙다. 하지만 이정숙은 그 눈빛 속 어딘가 불편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도윤이 집이랑 재산 곧 물려받는다고 말하고 다니더라.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도윤 부부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도윤의 아내 세희는 요양원을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상속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서랍을 뒤지는 도윤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옆집 이웃인 이민석은 밤중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엌에 있던 이정숙은 그 모습에 배신의 치를 떨며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뜬 눈으로 긴 밤을 버텨냈습니다. 이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재산, 이젠 쉽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수정하고 재산을 신탁으로 돌렸습니다. 이민석은 조용히 그녀 곁에서 증거를 모아주었습니다. 도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동산을 알아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밤늦게 안방 서랍을 뒤지다 인감도장과 통장을 발견하고 훔치려고 했습니다. 몰래 인감도장과 통장을 훔치려 가방에 넣는 순간에 들켜버렸습니다. 이민석은 그 모습을 촬영했고 경찰에 증거를 넘겼습니다. 경찰 앞에서 세희의 표정은 무너졌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르는구만. 경찰차 사이렌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도윤 부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왔고 주민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부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이정숙은 경찰서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법정에 선 도윤 부부. 세희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상속 무효, 징역형. 법봉을 내려치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정숙은 담담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올가미를 이제는 풀어낼 시간. 모든 사건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정숙은 마당에 꽃을 심으며 이웃들과 행복의 웃음을 나눴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을 채웠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해졌습니다. 늦은 봄 햇살 아래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난 뒤 얼마 후 이정숙은 법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양자 파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도윤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도윤은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는 30년 묵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봄 햇살 아래에서 이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 정숙은 우체통에 꽂힌 한 통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흰 편지 봉투에는 교도소의 이름과 강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사과와 후회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편지 끝에는 한 번만 얼굴 보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손으로 단호하게 찢었다. 조각난 종이 부스러기가 부엌 식탁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편지지를 꺼내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단단한 필체는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체국 창구에 편지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정숙의 어깨 위에는 더 이상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흩날렸고 마당의 나무는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세월이 한결 더 흘렀다. 이제 정숙의 집 앞마당에는 작은 계집과 고양이 밥그릇이 놓여져 있고, 하루는 떠돌이 강아지가, 또 하루는 길 잃은 고양이가 찾아왔고, 처음엔 그냥 밥만 주려던 것이 어느새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변해하지만 얘네들은 안 그래. 보살펴주는 사랑을 아는 애들이야. 정숙은 고양이와 강아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개와 고양이는 그녀의 발치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의무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타양도, 편지도 모두 지난 얘기다. 남은 건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 뿐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내 가족이지.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대신 마음을 열어준 건 말 한마디 못하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정숙은 사람보다 동물이 더 좋다는 걸 깨달으며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기라의 사랑방 사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